파리 생제르맹이 엔리케 감독을 선임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번 주 안으로 갈티에 감독에서 엔리케 감독으로 감독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갈티에 감독이 떠나고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는 것이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에 엔리케 감독이 선임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적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의 루카 헤르난데스를 영입하는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은 최종 단계의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 루카 헤르난데스와 파리 생제르맹은 개인 합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종 세부 사항만 협의가 되면 바로 영입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루카 헤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리 생제르맹은 엔리케 감독이 3백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를 보면 중앙 수비 라인에 라모스는 떠날 것이 유력하고요. 마르키뇨스, 킴펜베, 다닐루, 무키엘레, 이렇게 중앙 수비수가 지금 4명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영입이 가까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슈크리니아르의 영입을 확정지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슈크리니아르도 아마 7월 1일 이후에 오피셜이 뜰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르키뇨스, 킴펜베, 다닐루, 무키엘레 요 4명의 선수가 있는데 플러스 슈크리니아르, 여기에 더해서 루카 헤르난데스까지 더해지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수비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마르키뇨스, 킴펜베, 다닐루, 무키엘레, 슈크리니아르, 루카 헤르난데스, 이 6명의 선수가 사실은 다른 팀에 가면 주전급 자원이 될 정도로 매우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오든 아니면 뭐 다른 감독이 오든 사실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쓰기가 굉장히 적합한 중앙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3백을 쓰면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에 윙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윙백에는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윙백 2명이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키엘레도 윙백으로 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도 엔리케 감독이 3백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3백을 쓰게 되면 3-4-3 내지는 3-5-2 전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마도 엔리케 감독이 좀 더 선호하는 전형은 3-5-2 전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엔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기동력과 숫자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의 3톱을 두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1명 줄어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3-5-2를 쓰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1명 더 늘어나는 이러한 전형을 엔리케 감독이 좋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4-3 전형을 쓰면 어쨌든 좌우에 측면 공격수가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엔리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직선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전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네이마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올 것이라면 사실상 이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보면 엔리케 감독이 좌우 측면에 직선적인 선수들을 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엔리케 감독이 오면, 그리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합류하게 되면 아마도 측면보다는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이강인의 장점이 직선적인 플레이나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윙어처럼 플레이하는 이러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엔리케 감독은 좌우 측면에 매우 빠르고 직선적인 유형의 선수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도 월드컵 때 왼쪽에 알바가 있었고요, 백업으로 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가야가 부상을 당하니까 원래는 뭐 마르코스 알론소나 레길론 이런 자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어떤 선수였냐면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알바의 백업으로 뛰고 있었던 발데였습니다. 왜냐면 발데가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도 직선적인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나이가 좀 있지만
나바스를 스페인 대표팀에 데려와서 써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니코 윌리엄스라는 아주 직선적인 윙어를 배치시켜서 오른쪽 측면을 풀백이 아니라 윙어를 통해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리케 감독이 좌우 측면에 직선적인 선수를 쓰는 건 이유가 명확해요. 어떤 이유냐?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자연스럽게 수비가 분산이 되면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가게 된다. 이게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 전술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좌우 측면에는 직선적인 선수를 선호하지만 안쪽에서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왼쪽에서는 알바나 발데, 오른쪽에서는 페란 토레스나 니코 윌리엄스, 이런 측면 자원들을 활용했다면 안쪽에서는 가비, 페드리, 코케, 부스케츠, 로드리 등등 볼을 잘 다루는 미드필더들을 안쪽에 밀집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라리가에서도 가장 볼을 잘 다루는 미드필더가 되어버린 이강인 선수를 엔리케 감독이 굳이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측면 플레이, 직선적인 플레이의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기지 않고 이강인을 조금 더 안쪽에서 쓰면서 볼을 점유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애초에 많습니다. 베라티,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볼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베라티 정도를 제외하면 비티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보다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지난 시즌은 오히려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볼 소유 능력을 잘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소유 능력으로 충분히 비티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하고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이강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플러스 저 선수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장점이 이강인 선수에게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안쪽에서 볼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그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을 엔리케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티아고 알탄카라가 아니라 가비, 페드리, 코케, 요렌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티아고가 물론 볼을 가장 잘 다루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지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중원 싸움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오히려 가비, 페드리, 요렌테, 코케, 이런 선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러한 역할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그냥 단순히 중앙 미드필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을 모두 뛸 수가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장점은 미드필더에 배치가 된다고 해도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으로 빠져주거나 아니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오프 더 볼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강인의 강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는 분명히 352 전술을 써도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했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끌려나가는 순간 그 공간으로 미드필더에서 올라와주는 선수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드필더도 가능하면서 공격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공격수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는 솔레르 단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솔레르 같은 경우는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티아고보다 좀 더 주전으로 활용되었던 선수예요. 왜냐면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공간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원래 솔레르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마요르카에서 이번 시즌 내내 했던 플레이죠.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측면 공격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와 네이마르, 이 두 선수가 수비 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올라갔다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 주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고 숫자를 3명으로 늘려주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꽤나 있는 거죠.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에서 중원 싸움도 잘하죠. 그리고 안쪽에서 플레이메이킹과 볼 소유 능력도 너무나 좋죠. 그리고 공격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간 침투도 되죠. 그리고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수비 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수비할 때 내려와 주면서 이 두 선수의 수비적인 부족함도 채워줄 수가 있죠. 등등 이 이강인의 움직임이 엘리케 감독의 축구에서 매우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이 마요르카 때보다는 그래도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에 있는 자원들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엘리케 감독도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약간 3백처럼 경기를 운영할 때 한 자리에 로드리를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로드리가 한 칸 올라와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오가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도 슈크리니아르나 리카란데스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수비가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올라갔을 때는 슈크리니아르가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주든 아니면 리카란데스가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주든 수비 라인에서 올라와 주면서 이강인이 올라와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이렇게 숫자 싸움을 걸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강인과 함께 영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이강인이 올라갔을 때 그냥 밑에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강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엘리케 감독이 요 베라티 자리에 베라티를 방출하고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보다 훨씬 더 측면 지역이 아니라 안쪽에서 볼도 소유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할 수 있고 플러스 주변에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도 워낙에 많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적인 침투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엘리케 감독이 와서 3백을 쓸지 안 쓸지 이런 건 이제 엘리케 감독이 정하겠지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3-5-2 전형이 연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을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종종 보여줬던 전략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을 때 그리고 엘리케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을 때 다음 시즌 이강인의 위치는 3-5-2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매우 활동량이 넘치는 역할 이 역할이 아마 이강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